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경영 전략의 의미, BCG 매트릭스, 산업구조 분석 기법, 마케팅 전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성장을 하거나 안정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전망이 어둡거나 쇠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한정된 자원을 성장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에 투입을 해야 하고, 전망이 어둡거나 쇠퇴하는 사업에서는 빼야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선택과 포기를 결정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기업은 경영 전략 및 경영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투자 계획, 재무 또는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BCG 매트릭스입니다.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전략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한정된 경영 자원을 각각 사업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매트릭스 중 하나인 BCG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BCG 매트릭스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1970년대에 연구한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입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두 축으로 캐시카우, 스타, 물음표, 개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물음표 사업은 시장 성장률이 높고 시장 점유율은 낮은 사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개사업입니다. 개사업은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모두 낮은 사업으로 대체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캐시카우 사업입니다. 캐시카우 사업은 시장 성장률이 낮고 시장 점유율은 높은 사업으로 일명 돈을 버는 소입니다. 저성장 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신규 설비 투자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많은 이익을 얻어주기 때문에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캐시카우에 위치한 사업들로부터 벌어들인 여유 자금을 물음표 사업이나 스타 사업에 배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타 사업입니다. 스타 사업은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은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시장 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증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벌어들인 자금을 자기 사업에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략 사업 단위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자금 유입을 필요로 하는 이 물음표 사업으로 출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성공한 사업 단위는 스타 사업이 됩니다. 시장 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하면 오늘의 스타 사업은 캐시카우가 되어 기업의 자금을 많이 창출하고, 결국 캐시카우가 제품 수명 주기의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개사업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구조 분석 기법입니다. 앞서서는 사업 단위별로 분석하는 기법 중 하나인 BCG 매트릭스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어떤 산업에 진입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석 구조 기법인 산업 구조 분석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은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많으면 그 산업의 수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매력도 또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는 진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입니다. 산업의 수익률이 높거나 유망하다면 기업들은 그 산업에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산업에서 진입이 쉬워지면 높은 수익률의 산업도 새로운 진입자로 인해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진입 장벽을 구축해서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는 위협을 막아야 합니다. 이 진입 장벽의 예시로는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규모의 경제를 이루거나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의 투자 설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신규 진입 기업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의 유무입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받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의 구매와 사용 비용이 너무 비싸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소비자들이 쉽게 대체재로 옮겨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고객의 로열티를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대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 애플의 경우가 그런 고객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로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공급자의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거나 제품의 공급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면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해져 산업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에폭시 수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교섭력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업 입장에서는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산업의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가령 소수의 구매자들이 산업 전체 생산량을 구매한다면 이들의 교섭력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는 현대차, GM, 르노, 삼성에 매년 수백만 개의 타이어를 공급합니다. 만약 자동차 회사가 타이어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면 타이어 업체들은 이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산업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면 마케팅 관리자는 제품 수준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은 먼저 제품 시장을 정의하고 제품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 시장 세부나 표적 시장 선정, 제품 포지셔닝의 결정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격, 제품 촉진, 유통과 같은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고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노력의 평가와 통제의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어지는 발표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